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1톤 개인 용달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1인 신조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요. 경기도 안산에서 사용이 되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21년 1월 등록을 했고요. 키로수는 14만 6천 킬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도색, 그 다음에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현재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 아무래도 이전비가 좀 저렴하게 발생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전을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적고 이전비도 적다는 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 타이어 상태는 아직 중고자 한동안 쓰실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 살이 남아 있고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었거든요. 앞 타이어 상태도 이렇게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실내 가죽도 보면은 한 분이서 잘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기스 없이 관리가 잘 되었었습니다. 뒤쪽 슈퍼캡, 이제 킹캡 부분도 이렇게 공간적 여유가 있고, 이 뒷 부분도 그렇게 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지 않으셨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적재함 상태 보시면은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지 않으셔서 이렇게 크게 뭐 기스가 있거나 파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뒷 타이어도 아직은 쓸만한 정도의 타이어 살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뒤에 공구함도 그냥 통째로 주셨고요. 이제 기존에 쓰시던 이제 경달 용품 좀 있기는 한데 미비한 부분들은 따로 구입을 또 하시면 되고, 웬만한 이제 쓰실 것들은 다 남아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기름만 넣고 쓰시면 되고요. 기름도 일부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냥 보험만 가입하시고 운전만 하셔도 돼요. 뒤에 라이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깨진 부분 하나도 없이 적재한 부분도 깨끗하게 사용이 잘 됐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막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한 부분 없이 이렇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전차주분도 중고차 사서 이것저것 흠 잡느니 차라리 새 차 사서 본인이 관리 잘 하면서 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하셔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운영을 하셨던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뒷 타이어도 휠 기스 하나도 없고, 뒷 타이어도 이렇게 좀 타이어 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연료통도 녹이 쓰는데 그만큼 세차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세차를 해주셨다고 하셨고요. 밑에 하부 상태도 이렇게 녹이 없습니다. 여기 앞 타이어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앞 타이어 교환할 때 다 같이 교환하니까 여기도 아직까지 타이어 살이 많이 남아 있고요. 엔진룸 상태입니다. 엔진룸 상태도 이렇게 깨끗한 편이고요. 라이트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이렇게 누유 안 보이시죠? 누유도 없이 깨끗하게 엔진룸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꼼꼼히 닦으시면서 사용을 했다고 하셨고요. 여기 실내 상태 잘 보셔도 깨끗한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은 뭐 따로 핸드폰 갖고도 다 이용하시니까 내비게이션은 따로 설치 안 해두셨고, 앞뒤 후방 블랙박스는 따로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M5톤이라는 모델이고요. 전방 후방 카메라가 후방 블랙박스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키로수 상태고요. 기름도 절반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루투스 오디오도 다 가능하고요. 뭐 라디오도 되고 웬만한 것들은 이용이 다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포토를 사야 되냐 봉고 3를 사야 되냐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차를 만들 때 있어서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터2는 승차감이 참 좋아요. 이제 승용차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봉고3는 포터에 비해서 승차감이 나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안쪽에 이 프레임에다가 직접 박는 방식이고, 근데 이제 포토도 비슷한데 그 이 밑에 보시면 이 쇠에다가 다 얹는 방식이긴 한데, 밑에 하부에 들어가는 실시 방식이 좀 달라요. 만들어지는 방식이. 그래서 보통은 봉고 3나 봉고 3 1톤이나 1.2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포토에 비해서 좀 강성이 조금 더 있어요. 태생부터가 만들어지기 좀 무거운 거를 실을 수 있게끔 제작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아무래도 내가 만약에 무거운 짐을 좀 더 많이 싣고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봉고 3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나는 무거운 짐 안 싣고 좀 편한 걸 위주로 운영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포터2로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하셔서 일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제 지금 방금 여기 봉고 3 샤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드렸고, 제가 포터2도 한번 같이 보여봐 드릴게요. 이 포토2는 아까 봉고 3랑은 다르게 이게 하부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여기도 이 굴곡이 여기 이 부분에서 무거운 짐을 실으면 포토는 허리가 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1톤에다가 막 3톤 실어버리고 하면은 뭐 중간에 허리가 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이 허리가 펴버리거든요. 아무래도 쇠라는 게 굴곡을 줘버리면은 그 부분이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실으면 다 이쪽 부분이 허리가 펴가지고 나중에 이게 운전석이 이렇게 허리가 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포토를 사실 때는 무거운 짐을 많이 실으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해 두셔야 되고, 봉고 3는 그거에 비해서 샤시가 좀 두껍게 나와요. 봉고 3는 포터에 비해서 샤시가 두껍게 나오고, 여기도 굴곡은 있지만 그래도 포터보다는 더 두껍게 샤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1톤이나 1.2톤이 일반 포터에 비해서 샤시가 더 두껍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포터를 살 건지 봉고를 산 건지 결정을 하시고, 또 오토를 살 거냐 수동을 살 거냐 생각을 하시면, 수동하실 거면 기왕 수동하실 거면 1.2톤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1.2톤이 적재함 길이가 30cm가 더 길게 나오거든요. 얘가 한 298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이렇게 킹캡 또는 슈퍼캡이라고 하거든요. 이 뒤에 운전석 공간이 있는 거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900 정도 적재함 길이가 나오게 되고, 이제 파레트 짐 1100에 1100짜리 두 개 실으시려면 뒤에 문을 따서 이용을 하시게 되고, 1.2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100이고요. 킹캡이어도 3100이고, 일반 캡이면 적재함 길이가 3400이 나와요. 그러면 1100에 1100짜리 파레트 짐을 3장을 상차가 가능하고, 적재함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화주 입장에서 물건을 부르는 화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2톤을 선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톤급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싶으시다면 1.2톤으로 일반 캡으로 해서 차량을 출고하시면 되고, 나는 1.6톤에 오토를 뽑고 싶다 싶으시면 그냥 1톤 샤시에 증톤만 된 거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못 실어요. 대신에 가볍고 부피 짐들은 이제 가벼우면서도 부피만 큰 짐들은 운반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세가 1.6톤 이제 나르미트라고 그래서 차량을 출고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희가 이제 나르미 특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기본 셰시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1.6톤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1.6톤은 이렇게 1톤 베이스에 저희가 특장 작업을 해요. 특장차 작업을 하면은 1톤이었던 차를 1.6톤으로 증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1.6톤부터는 개별 화물로 들어가져야, 그러면 유가 보조금 받는 비용 돈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유가 보조금 받으시면서
적재함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기본 이 킹캡으로 해서 1.6톤으로 출고하면 적재함 길이가 3,400이 나오고 일반 캡으로 또는 표준 캡으로 뽑으시면 적재함 길이가 3,700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짐을 많이 싣고서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재함 길이가 길수록 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또 내 수익이 아무래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남들과는 조금씩은 다르게 변화를 주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준적인 차 갖고는 일정 이상의 수익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이상 가고 싶으시다면 남들과는 하나라도 다르게 조금 변화가 있게 일을 하셔야만 내 수입에 있어서 조금 더 창출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혹시나 운송업 관련돼서도 더 궁금하신 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년퇴직이나 아니면 희망퇴직으로 해서 회사에서 그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도 당장 운송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앞으로가 아닌 내 가족 명의로 해두시고서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참고하시고 나름의 방법들이 많아요. 아마 요즘엔 이제 7080 세대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미래를 준비를 잘 하신 분도 있지만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다들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너무 힘들게 사셨는데 현실이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너무 상실감 갖지 마시고 어찌됐든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차량으로도 운송업 창업하시는 분들도 큰 돈을 바라기보다 어찌됐든 내가 좀 더 내 인생에 있어서 일을 하고 싶다, 내 직업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창업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도 개중에 이거에서 조금 더 벌고 싶다 싶으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6톤으로 해서 증톤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좀 나름의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운송업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나 아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차량들 보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상담을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로 도와가다 보면 또 좋은 일들도 생기는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원이었습니다.